젊은 한국인 청소부는 사격장에서 그저 소총을 청소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미 특수부대의 저격수가 50만 달러를 걸고 도전했다. 신병들을 웃기기 위한 장난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젊은 청소부가 단 한 발로 모든 기록을 깨버릴 줄은.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천희는 매일 아침처럼 사격장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미군들의 속삭임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5해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다. 청소부, 한국인, 여자, 3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들의 눈에 그녀는 인간 이하였다. 청소부라고 농담하는 거야? 그녀는 총의 어느 쪽이 목표물을 향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거야. 스티븐 상사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사격장을 가득 채웠다. 천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졌다. 수치심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할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 감정은 네 안에 간직하라. 적에게 보이는 순간 너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바렛 M80A1 소총 위를 지나갔다. 5년간 매일 이 무기들을 분해하고 닦고 다시 조립하며 그녀는 모든 나사, 모든 홈, 모든 핀을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배우는 기술을 그녀는 침묵 속에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야 너! 갑작스러운 고함에 천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스티븐 상사가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유희가 서려 있었다. 그렇게 잘 알면 작은 도전을 해볼래? 저기 저 표적 4,500m야. 아무도 맞춰본 적이 없어. 나도 못 맞췄지. 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변의 다른 군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 기록은 4,300m, 불가능한 도전이었다. 마치면 50만 달러를 주지. 당장. 스티븐의 눈이 아기로 빛났다. 그 순간 천희의 귓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네가 누군지 모른다 천희야. 그들이 알게 해주렴. 한국 해남의 작은 산골 마을, 6살 천희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에 이끌려 처음 총을 잡던 날이 떠올랐다. 숨을 참고 천천히 총과 네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 작은 소녀가 처음으로 표적을 맞췄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그녀는 결코 잊지 못했다. 천희는 침묵 속에 소총을 완벽하게 조립했다. 각 부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경건한 기도처럼 들렸다. 사격장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 군인이 스티븐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상사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그 여자를 망신 주는 겁니다. 바로 그거야. 스티븐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동양인들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해. 천희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했다. 사격 자세를 취하며 그녀는 소총을 어깨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5년간의 굴욕, 무시, 인간 이하의 대우가 그녀의 몸 안에서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의 방향, 습도, 중력, 지구의 자전까지 모든 요소를 계산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동원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재성의 손녀였다. 한국전쟁의 전설적인 저격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 심호흡, 집중, 세상이 멈추는 느낌, 반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리고 시간이 얼어붙었다. 먼 거리의 표적을 보여주는 모니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천희의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다. 이 한 발의 총 아래 그녀의 과거와 미래가 달려 있었다. 느릿느릿 화면에 표적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스티븐 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가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주변 군인들의 입에서 경이로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모니터 속 표적, 정확히 4,500m 떨어진 곳에는 완벽한 원형의 구멍이 중앙에 뚫려 있었다. 천희는 아무 말 없이 소총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오랜 시간 참아온 한과 슬픔의 깊이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스티븐 상사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은 천희에게 승리보다 더 큰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그녀를 해남의 기억 속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인정을 보냈던 그 순간으로 해남은 천희의 기억 속에서 엄격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다.
웅장한 산과 거친 바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듯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아버지 김재성의 굳은 살 박힌 손길 아래 자랐다. 너는 독수리의 눈을 가졌구나. 작은 천희야. 할아버지는 새벽녘 산을 오르며 말했다. 저기 저 바위가 보이니 그 모양을 말해 보렴. 천희가 6살 때 이 교훈들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출산 중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곧 사라졌다. 남은 것은 할아버지뿐이었다. 그는 입으로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상처가 있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저는 없어요. 어느 날 천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할아버지의 깊은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천희를 품에 안았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너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다른 선물은 잠시 미뤄둔 거야. 어떤 선물이요? 내 눈이야, 내 손이야, 그리고 네 마음이야. 할아버지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쌌다. 이제부터 내가 내게 우리 가문의 비밀을 가르쳐 주마. 김재성은 결코 자신이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저격수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104번의 공식 확인 사살이나 나무 상자에 숨겨둔 메달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손녀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녀를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율, 집중력, 정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숨결이 전부란다, 천희야. 그것을 통제하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 그는 그들이 연습하는 동안 그녀의 가슴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다. 이것을 조용한 바닷물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게 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다른 소녀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천희는 할아버지와 산에서 바위를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할아버지와 산이었다. 밤이면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탄도학, 수학, 물리학을 가르쳤다. 총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천희야. 예외 없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이 법칙을 이해하면 완벽하게 그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 10살이 되었을 때 천희는 성인들도 의심스러워할 만한 거리의 표적을 맞출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집 뒤에 작은 즉석 사격장을 만들었다. 이웃들은 소음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는 항상 신비로운 미소로 대답했다. 난 그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을 세상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을 뿐이요. 10년 동안 천희는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차이, 눈과 비가 탄도하게 미치는 영향을 배웠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녀는 바람 속도, 거리, 고도, 지구 회전, 심지어 공기 저항까지 계산하는 법을 배웠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눈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인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속삭였다. 너는 전설마저 뛰어넘을 거야. 그런 날들이 천희를 만들었다. 차가운 새벽, 엄격한 훈련, 끝없는 인내.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질문이 있었다. 왜 이런 기술을 배우는 걸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내 작은 독수리야. 네 날개는 더 넓은 하늘을 위한 거란다. 17년의 세월이 흘러 천희는 할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놀라운 사격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해남의 산 너머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기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지만 점점 대장장이의 망치처럼 집요해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몸이 반으로 접히는 기침 발작 사이에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천희의 눈은 킬로미터 밖의 미세한 세부 사항까지 볼 수 있도록 훈련받은 눈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 안에서 자라나는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예상치 못한 총알처럼 날아왔다. 말기 암, 진행된 상태, 가능한 치료법 없음, 단지 시간만 남았을 뿐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비가 내리는 어느 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다. 종이처럼 얇고 연약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산비탈을 굴러가는 돌처럼 들렸다. 내 자신의 사격장을 갖는 거야. 젊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규율, 우리의 정확성을 배울 수 있는 곳, 유산이지. 천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반드시 이루어 드릴게요.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손을 인도해온 그 손을 붙잡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침묵의 결의로 약속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나무 상자를 건넸다.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제 내 것이야. 상자 안에는 낡은 메달 하나가 있었다. 한국전쟁의 영웅에게 주어진 메달. 뒷면에는 단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명예는 총알보다 오래 간다. 나는 이것을 숨겨왔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명예는 메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택에 있기 때문이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것을 기억하렴. 네 안에 흐르는 피를 기억하렴.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소박했다. 단지 몇몇 오래된 전쟁 동료들만 참석했다. 그들은 마치 할아버지가 간직했던 누런 사진에서 직접 나온 것 같은 노인들이었다. 여전히 곧게 서 있는 늙은 군인들은 천희가 1000m 거리에서 이별의 경의를 표하는 사격으로 새로 채워진 무덤 위에 작은 돌을 맞출 때 묵묵한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네가 자랑스러울 거다.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김재성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영웅이 아니었다. 전쟁 후에도 영혼을 지킨 영웅이었지. 천희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전체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군에게 포위된 마을을 구한 이야기,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 동료 병사들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가 명예훈장을 받았지만 조용히 은퇴하여 평화로운 삶을 찾기로 결정한 이야기. 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지 않으셨나요? 천희가 물었다. 그는 너에게 총을 어떻게 쏘는지가 아니라 언제 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노인이 대답했다. 현실은 한국의 겨울처럼 무자비하게 찾아왔다. 의료비가 그들의 저축을 모두 삼켜버렸다. 집은 팔아야 했다. 사격장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바람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다. 쓸쓸한 방에 앉아 천희는 할아버지의 메달을 손가락으로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17살 홀로 남겨진 그녀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때 그녀는 광고를 보았다. 사격장 직원 모집, 부산 미군 기지.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다. 영웅적이지도 않았다. 총기를 청소하고 빈 탄피를 모으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아는 유일한 세계 가까이에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21살, 그녀는 단지 배낭 하나와 할아버지의 메달이 든 낡은 나무 상자만 가지고 부산으로 향했다. 그녀를 키운 산들에게 언젠가 돌아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부산 미군 사격장에서의 첫 몇 달은 천희에게 겸손의 시간이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을 마스터한 그녀는 이제 빈 탄피를 줍고 화약 잔여물을 닦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그녀를 벗어나지 않았다. 완벽한 사격을 위해 훈련된 그녀의 손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지우는 데만 사용되었다. 야, 소녀, 그 빗자루로 좀 더 빨리 해. 미국 군인들은 거의 그녀의 이름을 배우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아시아 소녀 또는 청소부였다.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고 지루할 때는 쉬운 농담거리가 되었다. 처음으로 미국인 군인이 그녀에게 뺨을 때릴 듯이 손을 들었을 때 천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손목을 잡아 꺾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자기 방어도 가르쳤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군인은 손을 내렸다. 넌 이상한 년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천희는 자존심을 삼켰다. 견뎌낸 모든 모욕은 할아버지의 꿈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저축된 모든 동전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김재성 사격장이라고 부르는 특별 계좌로 들어갔다. 밤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사격장의 모든 무기의 기술 매뉴얼을 공부했다. 사양을 암기하고 잠들기 전에 각 모델을 머릿속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했다. 5년, 천희는 바닥에서 기름 얼룩을 닦으며 생각했다. 충분한 돈을 모으려면 5년. 은행 계좌는 천천히 늘어갔다. 꿈은 멀지만 가능해 보였다. 그것만이 중요했다. 전환점은 MK-13 소총이 반복적인 고장을 일으켰을 때 왔다. 미국인 군수품 담당자들은 문제를 식별하려고 며칠을 보냈다. 좌절감에 사로잡혀 그들은 작업대 위에 부분적으로 분해된 무기를 남겨두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천희는 부품들을 조사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격발 장치에서 미세한 불규칙성을 발견했다. 덜 훈련된 눈으로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간섭하는 것은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소총은 마치 능숙한 손길을 기다리는 악기처럼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군수품 담당자들은 MK-13이
완전히 재조립되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 그것을 수리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이 조용한 한국인 청소부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격장 관리자인 파커, 전직 군인은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거의 경건한 정확성으로 무기를 청소하는 모습, 사격장을 지나가는 모든 사수를 관찰하는 눈길, 때때로 가장 먼 사격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조용히 계산하는 입술의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어느 비 오는 날, 천희는 파커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사무실 창문에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봐, 김. 파커가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불렀다. 네가 어제 밤 그 소총을 고친 거지? 천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다음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지? 그가 물었다. 모든 무기는 말합니다. 그녀가 서투른 영어로 대답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요. 파커는 그녀를 긴 시간 동안 응시했다. 5년 동안 너는 이곳에서 가장 작은 존재였어.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던 거지. 천희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향했다. 걱정하지 마. 파커가 미소 지었다. 너의 비밀은 나와 함께 안전해. 하지만 언젠가 네가 빗자루 대신 소총을 들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밤 천희는 할아버지의 메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직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5해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녀는 기다림 너머의 미래를 상상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스티븐 상사와 그의 엘리트 팀이 나타났다. 소총의 울림이 사격장을 가로질러 메아리 쳤고 절대적인 침묵이 뒤따랐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모든 눈이 먼 표적을 보여주는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천천히 확대된 이미지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드러냈다. 4,500m 거리에서 표적의 정확한 중앙에 완벽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불가능해. 한 군인이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가 충격적인 침묵을 깨뜨렸다. 스티븐 상사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음과 분노의 가면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모니터와 천희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이미 항상 그렇듯 차분한 방법론적 침착함으로 소총을 거치대에 다시 놓고 있었다. 운이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제복의 녹색과 대조되는 붉은색이었다. 순전한 우연, 유리한 바람이었겠지. 젊은 군인 중 하나인 오닐이 모니터에 다가가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상사님, 이건 세계 기록을 200m나 깨뜨린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입 다물어 병사. 스티븐이 거칠게 그를 끊었다. 그는 천희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당신, 새로운 도전, 같은 표적. 하지만 이번엔 25노트의 측면 바람과 대기 굴절이 최악인 새벽에. 다른 군인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스티븐이 제안한 것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사수들에게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리고 도시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당신과 표적 사이에 장애물도 설치할 거야. 스티븐이 자신감을 되찾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다시 마치면 돈은 당신 거야. 실패하면 운이었다고 인정하고 이 사격장에서 다시는 총을 만지지 않을 거야. 스티븐의 말이 천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엄성, 그녀의 유산, 그녀의 약속된 미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에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꿈이 위태로운 데서 오는 두려움에서였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한국의 산으로, 안개 낀 아침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단지 나무 사이의 바람소리와 멀리서 날아오르는 새들로만 인도받아 사격하도록 가르쳤던 때로 돌아갔다. 실내 전쟁에서는 그가 말했었다. 완벽한 조건을 거의 갖지 못할 거야. 자연은 내 임무에 관심이 없단다. 그날 밤 파커가 청소 마무리를 하는 천희를 찾아왔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마. 그가 속삭였다. 스티븐은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사격이야. 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천희가 대답했다.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녀는 직접 스티븐을 찾아갔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그가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 뭐야? 그가 물었다.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천희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스티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좋아, 내일 새벽. 당신의 화려한 경력의 끝을 보게 되겠군. 천희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사격장에 앉아 바람을 연구했다. 습도계를 확인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빛의 굴절을 계산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것, 그가 공유한 모든 비밀을 기억해냈다. 총알은 그저 금속 조각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것은 너의 의지의 연장이다. 그것이 어디로 갈지 알아라. 그러면 그것은 알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바람이 세차게 불고 가시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천희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녀는 소총을 조정하고 복잡한 정신적 계산을 하고 얼굴에 바람을 느끼며 먼 관목의 움직임과 비교했다. 군인들은 존경스러운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스티븐조차 긴장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잔인한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순간이었다. 천희는 반가쇠를 당기기 전 할아버지의 메달을 잠시 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주머니에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완전히 고요했다. 총알은 죽음의 속삭임처럼 날아갔다. 천희의 두 번째 사격은 첫 번째보다 더 정확하게 표적을 맞췄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총알은 원의 정확한 중앙을 관통했다. 모니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현장 군인들의 경탄의 한숨을 자아냈다. 스티븐 상사는 충혈된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턱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팽팽했다. 불가능한 일이 두 번 일어났다. 그것도 그의 어깨에도 닿지 않는 한국인 청소부에 의해. 당신은 속임수를 썼어.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어떤 설명이 있을 거야지, 오닐. 이전에도 감탄을 표현했던 젊은 군인이 한 걸음 나섰다. 상사님,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생각해? 스티븐이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언제부터 이 부대에서 신병들이 생각하게 됐지, 오닐. 대열로 돌아가. 대립이 전개되는 동안 천희는 단순히 소총을 닫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꼼꼼하고 경건했다. 내적으로는 상충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소모시키고 있었다. 5년 동안 그녀가 은밀히 갈망했던 인정이 바로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수로서의 능력이 그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의 굴욕과 함께 왔다. 그녀는 스티븐의 눈에서 깨달음의 섬광을 보았다. 그는 팀의 존경을 잃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시선들,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속삭임들, 20년에 걸쳐 쌓아온 그의 명성이 단 하루아침에 위협받고 있었다. 오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놀라웠어요. 그가 속삭였다. 어떻게 그것을 하셨죠? 천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기술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단지 수학이나 물리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평온함, 자연과의 조화, 총알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그 충격을 느끼는 능력이었다. 스티븐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다가 나중에는 거의 히스테리 같은 소리로 발전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김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인상적이야. 정말로. 하지만 당신이 뭘 증명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기막히게 운이 좋다는 거죠. 천희는 침묵을 유지했다. 청소부에게 50만 달러는 큰 돈이지. 그가 오만한 미소를 짓도록 강요하며 말했다. 하지만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100만 달러. 천희는 마침내 소총에서 눈을 들었다. 100만, 스티븐이 반복했다. 일주일 안에 우리의 최악의 신병 3명을 이 같은 표적을 마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그룹 사이에 속삭임이 퍼졌다. 그것은 이길 수 없는 내기였다. 최고의 교관조차도 평범한 사수를 양성하는 데 몇 달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다. 내가 신병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하루에 1시간만 훈련할 수 있어요. 천희의 눈은 고요하게 유지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100만 달러. 사격장을 위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장비로 갖추기에도 충분했다. 할아버지의 꿈, 완성된. 수락합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스티븐은 과도한 힘으로 그녀의 손을 꽉 쥐며 포식자처럼 미소 지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실패하면 당신의 사격이 순전히 운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미국 사격장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잠시 두려움이 천희의 눈을 방문했다. 그 후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맞이할 학생들이 사격의 기본조차 모르는 군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스티븐은
가장 무능한 신병들을 고를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천희의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스티븐은 그녀가 초보자에게 어떻게 가르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천희는 한때 초보자였다. 그리고 그녀를 가르친 사람은 평범한 교관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이었다. 내일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 있었다. 천희는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가장 중요한 무기는 총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3명의 신병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천희는 새로운 제자들을 만났다. 약속대로 스티븐 상사는 대대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수 3명을 선별했다. 그들은 비참하게 사격장 입구에 서 있었다. 첫 번째는 젠킨스, 두꺼운 안경을 쓴 오클라호마 출신의 마른 소년이었다.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번째는 로드리게즈, 도미니카 출신의 뉴욕 청년으로 어깨가 기울어져 있고 자신의 몸을 불편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왕, 중국 이민자의 아들로 다른 2사람보다 더 체격이 좋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학생들입니다, 아가씨. 스티븐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다. 일주일 안에 이 얼간이들을 엘리트 사수로 변신시키는 행운을 빕니다. 천희는 젠킨스가 그의 안경을 불안하게 조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드리게즈는 바닥만 쳐다보았다. 왕은 거의 분노에 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스티븐이 떠나자 젠킨스가 먼저 말을 꺼냈다. 실례지만 여사님,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청소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우린 이미 충분히 실패자들이에요. 이런 굴욕까지 더할 필요 없어요. 로드리게즈가 덧붙였다. 왕은 단지 지면을 쳐다보며 눈맞춤을 피했다. 천희는 그들을 침묵 속에 관찰했다. 그녀는 방어적인 자세 너머, 불안감 너머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처럼 기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의 무게를 짊어진 세 젊은이를 보았다. 나는 당신들에게 사격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세 사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이미 사격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당신들의 눈 근육 두뇌에 있지 않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각자의 가슴을 건드렸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당신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 속에. 천희는 왕의 얼굴에 드리워진 분노를 보았다. 제 할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미국인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그들은 내가 충성스러운지 의심해요. 젠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10살 때부터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사격을 잘할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방가쇠를 당길 때마다 제 손이 배신해요. 로드리게즈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군대가 제게 규율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지 제가 망가졌다고 말할 뿐이에요. 천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편견에 갇혀 있었다. 1시간밖에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실패한 훈련의 수년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녀는 소총을 집어들었다. 지켜보세요. 그녀의 움직임은 유체와 같았다.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정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흡, 집중, 의도 사이의 춤이었다. 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총알은 총열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있다. 당신들도 알아야 해요. 그들은 그녀의 손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경직되지 않았다. 강제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문제는 당신들의 몸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문제는 당신들의 마음입니다. 당신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왕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시도하기도 전에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희는 처음으로 웃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저를 보세요. 여자, 아시아인, 청소부. 누군가 제가 저 표적을 마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생각에 잠긴 침묵이 그룹에 내려앉았다. 첫 시간이 끝날 무렵 3사람 중 누구도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체념 속에서 가능성의 불꽃이 피어났다. 스티븐 상사가 사격장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얇은 선으로 굳어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군. 그가 다른 군인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그는 천희의 눈에서 빛나는 결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제자들의 눈에서 자라나는 희망의 씨앗을 보지 못했다. 훈련 3일째 좌절감이 정점에 이르렀다. 젠킨스 로드리게즈 왕은 천희가 가르친 호흡, 자세, 정신적 집중을 연습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실제 사격을 하지 않았다. 단지 시뮬레이션, 단지 시각화 훈련만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로드리게즈가 분노하며 훈련용 소총을 바닥에 내던졌다. 훈련장에 메아리치는 소리가 다른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는 실제 사격을 연습해야 할 때 명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젠킨스가 불안하게 동의했다. 앞으로 나흘밖에 없어요. 이 속도라면 우리는 처참하게 실패할 거예요. 왕은 조용히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같은 불안감이 보였다. 천희는 그 반란을 변함없는 침착함으로 관찰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학습 전의 결정적 순간. 제 할아버지는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주변의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한 번은 저에게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하지 않고 3주 동안 표적을 관찰하게 했어요. 다른 시간대, 다른 기상 조건에서 단지 관찰만. 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사격을 허락받았을 때 저는 첫 시도에 마쳤어요. 왜냐하면 표적은 더 이상 먼 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저 자신의 연장이었어요. 그녀는 로드리게즈에게 다가가 버려진 소총을 집어들었다. 여러분은 사격이 힘, 속도, 공격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격은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 공기, 거리 사이의 조화. 그 순간 사격장 문이 열렸다. 스티븐 상사가 몇몇 팀원들과 함께 들어왔고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끼며 위선적인 친절함으로 미소 지었다. 기적적인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가 가짜, 우호적인 어조로 물었다. 아직도 실제 사격 없이? 매혹적인 방법론이군요. 그의 부하들이 웃었다. 왕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젠킨스는 떨기 시작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천희가 스티븐에게 직접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방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스티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성공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군요. 그녀가 계속했다. 그래서 매일 와서 저를 방해하시는 거죠. 스티븐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저 내 돈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실용적인 시연이 이 시점에서 유용할 수 있겠네요. 천희가 대답했다. 주 사격장을 15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티븐은 직접적인 요청에 놀라서 눈썹을 들어 올렸다. 왜 안 되겠어? 당신의 특별한 기술을 보는 것이 재미있을 거야. 주 사격장에서 천희는 1000m 거리의 표적을 설치했다. 도전적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거리였다. 관찰하세요. 그녀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춤보다 사격처럼 보이는 유체적인 순서로 그녀는 5번 발사했다. 표적이 회수되었을 때 그것은 중앙에 작은 완벽한 원을 형성하는 5개의 구멍을 보여주었다. 사격장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스티븐조차 일시적으로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차이는 천희가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기술에 있지 않아요. 확신에 있어요. 저는 반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각 총알이 목적지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쏘게 하지 않은 거군요. 왕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요, 천희가 대답했다. 여러분이 준비되기 전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총알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도의 연장입니다. 천희는 세 사람 각각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의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불확실함이 문제입니다. 젠킨스가 불안하게 안경을 고쳤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실패해왔어요. 천희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당신들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총알의 경로만 생각하세요. 단지 그것이 표적에 닿는 순간만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2개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할 수 있어라고 속삭여요. 우리는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선택합니다.
세 명의 신병들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이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내일 그녀가 약속했다. 여러분은 사격할 거예요. 스티븐 상사가 떠날 때 그는 천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미소는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불확실성의 희미한 흔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나흘째 아침 사격장은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젠킨스, 로드리게즈, 왕은 더 이상 의심이나 회의적인 표정이 아닌 새로운 표정으로 천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의 깊은 호기심. 오늘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발표했다. 여러분은 첫 실제 사격을 할 겁니다. 예상된 흥분 대신 세 사람은 사색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전날의 시범은 그들의 이해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켰다. 천희는 동일한 세 개의 소총을 준비하고 300m 거리에 표적을 설치했다. 초보자에게는 도전적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거리. 각 사격 전에 그녀가 지시했다. 눈을 감고 궤적 전체를 시각화하세요. 총알이 총열을 떠나 공기를 통과하고 표적의 중앙을 맞추는 것을 보세요.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충격을 느끼세요. 젠킨스가 첫 번째였다. 지시에 따라 그는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쉰 다음 새로운 선명함으로 눈을 떴다. 그는 사격했다. 투명한 공기를 가로지르는 총알의 궤적이 그의 마음의 눈에 보였다. 그것은 천희가 가르쳐준 것처럼 시각화에 완벽하게 일치했다. 투명한 공기를 가로지르는 총알이 그의 내면의 눈에 보였다. 총알은 표적의 두 번째 원을 맞췄다. 완벽한 사격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전 노력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좋았다. 저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가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다. 로드리게즈가 같은 과정을 따랐다. 그의 사격은 더 좋았고 중앙원의 가장자리를 스쳤다. 왕의 차례가 되었을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거의 한 분 동안 눈을 감은 채로 있었고 그의 호흡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통제되었다. 마침내 그가 사격했을 때 총알은 정확히 표적의 중앙을 맞췄다. 고요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혔다. 제 할머니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연습하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항상 외부 움직임은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희는 다른 동양 전통 사이에 깊은 연결을 인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천희는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어떻게 산속에서 그녀를 훈련시켰는지, 어떻게 그녀가 힘이 아닌 인내를 통해 배웠는지. 내가 10살 때 그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산비탈에 3개의 병을 놓으셨어요. 나는 하루 종일 시도했지만 하나도 맞히지 못했어요. 좌절해서 울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는 내 눈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넌 병을 보고 있구나. 하지만 진정한 표적은 병과 너 사이의 공간이야. 무슨 뜻이죠? 젠킨스가 물었다. 진정한 사격은 여기서 저기까지의 여행이에요. 천희가 설명했다. 여러분은 여정의 시작점과 끝점만 보고 있지만 마법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연습했고 각각의 사격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들은 아직 엘리트 사수는 아니었지만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세션이 끝날 무렵 천희는 그녀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공개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벽 전과 공식 근무 시간 후에 훈련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만 할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내기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젠킨스가 망설이며 물었다. 천희는 미소를 지었다. 스티븐 상사는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기술적으로 그저 다른 시간에 청소부로서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세 사람은 결연한 시선을 교환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단지 성공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은 시스템을 극복하는 만족감을 엿보았다. 떠나기 전 천희는 그들 각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말했다. 표적을 마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믿는지 재정의하는 것일 거예요. 그날 밤 천희는 할아버지의 메달을 손에 쥐고 기도했다. 그녀는 스티븐의 편견과 오만에 맞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제자들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사흘은 젠킨스, 로드리게즈,
왕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새벽 전과 근무 후의 추가 세션은 거의 수도원적인 헌신의 일과를 만들었다. 대대의 나머지가 잠들거나 사교 활동을 하는 동안 네 사람은 단일한 목적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첫 번째 새벽 훈련은 잊을 수 없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천희는 그들을 사격장으로 데려갔다. 군인들이 비어있는 부대 창문을 지나칠 때 그들의 그림자가 벽을 스쳤다. 로드리게즈가 갑자기 멈춰 섰다. 돌아가야 해요. 그가 속삭였다. 들키면 우리 모두 끝장기예요. 천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한다면 어떻게 표적을 마칠 수 있겠어요? 그가 아직도 망설이는 동안 왕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내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천희에게 물었다. 천희의 미소가 사라졌다.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바꾸는 거예요. 그녀는 사격장 입구로 향했다. 오늘 아침 달리 움직이는 표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정지된 표적도 제대로 못 맞히는데요. 젠킨스가 불안하게 외쳤다. 정확히요. 천희가 대답했다.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려면 여러분은 사고를 멈추고 감각에 의존해야 해요. 여러분의 두뇌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그날 아침 세 사람은 처음으로 생각이 아닌 본능으로 사격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의 몸이 그들의 의심보다 더 현명했다. 천희는 사격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인내, 규율, 조화에 관한 교훈들을 공유했다. 한국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재성과 같은 사수들이 단지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의 깊은 연결 덕분에 살아남았던 방법을 설명했다. 제 할아버지는 나무의 잎이 반응하기도 전에 바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초능력이 아니었어요.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집중이었죠. 신병들은 모든 말, 모든 동작을 흡수했다. 표적의 거리는 점차 늘어났고 그와 함께 그들의 자신감도 커졌다. 500m, 1000m, 2000m. 각 단계마다 한국식 방법론은 그 효과를 증명했다. 다섯째 날 왕은 기록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는 3000m 거리에서 연속 5발을 모두 표적의 중앙 원안에 명중시켰다. 그는 소총을 내려놓고 감격에 차서 천희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가 말했다. 총이 제 손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 팔이 표적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네요. 총은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연장이에요. 공식 훈련 세션 동안 스티븐 상사가 가끔 나타났고 그의 자신감 있는 미소는 이제 약간 강제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신병들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더 똑바른 자세, 더 집중된 눈빛, 그의 위협적인 감독 해서도 그들에게서 에마나팅하는 침착함, 인상적인 진전이군. 그가 한 번의 방문에서 비꼬며 말했다. 형편없음에서 그저 평범함으로.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4500m에서 수년 떨어져 있어. 천희는 단지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비밀 세션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발전에 대한 지식을 자신에게 간직했다. 여섯째 날 아침 새벽 전 훈련 중에 왕은 3500m 거리의 표적을 맞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세계 최고의 사수들 사이에 그를 올려놓을 만한 거리.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젠킨스가 경탄하며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주 전만 해도 우리는 200m 표적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천희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은 항상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식 군사훈련은 프로토콜, 절차, 생힘에 초점을 맞춰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죠. 무엇이요? 로드리게즈가 물었다. 직관, 그녀가 대답했다. 계산을 초월하는 몸의 지혜. 제 할아버지는 이것을 내면의 눈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 존재로 보는 것. 그날 밤 훈련 후 네 사람은 빈 사격장에 앉아 사색적인 침묵을 지켰다. 최종 시험은 다음 날이었다. 표적, 4000넘음 500m. 오직 천희만이 달성한 거리. 내일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천희가 마침내 말했다. 스티븐 상사가 단순히 내기에서 지는 것보다 더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방법. 그녀가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이해의 미소가 점차 신병들의 얼굴을 밝혔다. 그것은 단지 기술의 시연이 아니라 존엄성의 확언이 될 것이다. 준비됐어요? 천희가 물었다. 준비됐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지평선에서 첫 번째 4,500m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단지 기록뿐만 아니라 인식을 다시 쓸 기회가. 최종 시험의 아침이 맑고 차갑게 밝았다. 주 사격장은 붐볐다. 단지 스티븐 상사의 팀뿐만 아니라 놀라운 내기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십 명의 다른 군인들도 있었다. 고위 장교들이 예약된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불가능성이라고 여기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호기심을 느꼈다. 천희는 일찍 도착했다. 여전히 단순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조용한 위엄을 발산하는 자세를 취했다. 젠킨스, 로드리게즈, 왕이 그녀를 따랐고 그들의 표정은 주에 깊게 중립적이었으며 약속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천희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에게도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미군 기지의 모든 눈앞에서 불가능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새로운 자신감을 볼 수 있었다.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깊숙이 자리 잡은 스티븐 상사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대단한 날이 왔군요. 신사 여러분, 교육적 기적이 가능한지 볼 시간입니다. 그가 참석한 장교들에게 발표했다. 중얼거림이 군중을 통해 퍼졌다. 대부분은 3명의 불능으로 알려진 신병들의 참담한 실패에 베팅했다. 지난 며칠 동안의 미묘한 변화를 목격한 몇몇은 사색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스티븐이 선언했다. 3명 각각이 4,500m 표적을 마치려는 단 한 번의 시도를 갖습니다. 단 한 번의 명중이라도 우리의 한국인 강사가 $1,000,000를 얻습니다. 강사라는 단어에 대한 그의 강조는 뚜렷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천희는 스티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의 자신감 뒤에 그녀는 두려움의 미세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실제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젠킨스가 첫 번째로 자리를 잡았다. 계획에 따라 그는 사격 지점까지 가는 길에 비틀거렸고 거의 장비를 떨어뜨릴 뻔했다. 억제된 웃음이 사격장에 울렸다. 진정해 꼬마야, 누군가가 소리쳤다. 표적은 거의 5km 저쪽에 있어 바로 네 앞에 있는 게 아니야. 젠킨스는 안경을 불안하게 조정했고 소총을 다루는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다. 그는 초보자의 첫날처럼 어색하게 자세를 잡았다. 스티븐 상사는 이제 공개적으로 미소를 지었고 임박한 승리를 맛보고 있었다. 천희는 변함없이 침착했고 그녀의 눈은 잠시 젠킨스의 눈과 만났다. 조용한 이해가 그들 사이에 전달되었다. 사격장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눈이 젠킨스에게 고정되었다. 온도가 내려가고 햇빛이 강해짐에 따라 공기 중에서 거의 맥동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젠킨스는 깊게 숨을 쉬었고 찰나의 순간 동안 눈을 감았으며 사격했다. 모니터가 충격을 보여주었다. 정확히 표적의 중앙에.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 후 믿을 수 없는 수군거림이 사격장을 장악했다. 불가능해. 스티븐이 중얼거렸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순전한 운, 틀림없어. 로드리게즈가 다음으로 나아갔다. 그는 여전히 무능함의 연기를 유지하며 탄약통을 떨어뜨리고 겉보기에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자세를 잡았다. 그의 사격 또한 표적의 완벽한 중앙을 맞췄다. 군중 사이에서 말없는 충격이 증폭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연의 영역을 넘어섰다. 몇몇 장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주시했다. 왕이 마지막으로 소총을 들었을 때 공기는 전기로 충전된 것 같았다. 그는 모든 시선에 냉정하게 직면했고 일부러 손을 떨게 했다. 그러나 사격 자세를 취했을 때 그의 몸은 완벽한 균형의 형태로 정착했다. 천희는 자신의 첫 번째 사격의 순간을 떠올렸다. 모든 모욕, 모든 의심, 모든 무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때의 강렬한 승리. 이제 그녀의 세 제자들이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사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었다. 왕이 반가쇠를 당겼다. 소리가 사격장을 가로질렀고 곧 모니터가 결과를 드러냈다. 세 번째, 완벽한 사격. 사격장은 자발적인 박수로 폭발했다. 고위 장교들은 인상적인 시선을 교환했다. 일부 군인들은 이제 무능의 가면을 벗어 던진 새 신병을 껴안았다. 스티븐 상사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일주일 만에 3명의 희망 없는 경우를 세계 수준의 사수들로 변화시킨 청소부를 응시했다. 천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눈이 마침내 스티븐의 눈과 만났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나 오만함이 없었다. 단지 고향의 산과 같은 고요한 확신만 있었다. 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사님. 그날의 사진을 찍고 리포터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도착했다. 눈에 띄지 않던 청소부와 그녀의 놀라운 제자들이 이제 미군 기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장교들이 천희에게 축하를 표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100만 달러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것, 할아버지의 꿈을 완성하는 방법을 상상했다. 클라크 사령관의 사무실은 공식 문서에 서명하는 펜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밖에서는 사격장이 여전히 모두가 목격한 놀라운 시범에 대한 흥분된 논평으로 진동했다. 100만 달러 사령관이 선언하며 천희에게 수표를 밀었다. 합의된 대로 김씨, 30년의 군 복무 중에 이와 같은 것은 결코 목격한 적이 없소. 천희는 존경스러운 깊은 절로 수표를 받았다. 그 순간의 무게가 그녀를 압도했다. 5년 동안의 굴욕, 무시, 고독이 이 종이 한 장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의 실현이었다. 그녀의 옆에서 젠킨스, 로드리게즈, 왕이 차려 자세로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억제된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들도 자신들이 이룬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단지 불가능한 사격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대한 믿음을 극복했다. 스티븐 상사가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순적인 감정의 가면이었다. 굴욕, 분노, 하지만 또한 놀랍게도 마지못한 감탄의 흔적. 스티븐 상사, 사령관이 불렀다. 당신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오. 스티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오늘 보여준 능력을 인정합니다. 내기는 공정했고 결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뒤따랐다. 마치 그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보다 더 큰 무언가와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알고 싶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이어갔고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단지 불가능한 사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도전적인 신병 3명을 일주일 만에 엘리트 사수로 변모시키는 것. 그가 처음으로 천희에게 직접 말을 건넸고 거기에는 경멸이나 경시가 없었다. 그녀는 새 젊은이들, 단순한 학생 이상이 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 자신에 의해 부과된 한계를 넘어보는 법을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클라크 사령관이 목을 가다듬었고 분명히 감명을 받았다. 김씨, 미국 육군은 당신의 능력으로부터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급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령관님, 천희가 끼어들었다. 저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한국의 사격장에 대한 꿈, 보존하기로 맹세한 유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스티븐조차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해합니다. 사령관이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상호 이득이 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류 프로그램, 어쩌면 당신의 한국식 방법이 우리의 전통적인 훈련을 보완하는. 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가 지식의 교환, 문화 간의 다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 생각했다. 그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사격장이 설립된 후에 사무실을 나서면서 로드리게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천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여러분 3명이 강사가 됩니다. 배운 것을 나눕니다. 진정한 기술은 지식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3사람의 얼굴에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단지 사격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르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이 복도를 걸을 때 스티븐이 그들을 따라잡았다. 김씨, 그가 불렀고 그의 목소리의 격식은 뒤늦은 존경의 형태였다. 당신의 출발 전에 적절히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천희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작별 인사요, 스티븐 상사님? 내일 아침 사격장에서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서 한 가지 더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천희는 빈 사격장에 도착했다. 스티븐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
소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총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시도해 왔습니다. 천희는 잠시 생각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떻게 쏘는지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는지 가르쳤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격은 외부 행위가 아닙니다, 상사님. 그것은 내면의 여정입니다. 총알이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은 먼저 사수의 마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스티븐은 깊은 생각에 빠져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 배울 것이 많은 것 같군요, 김씨. 천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할아버지의 메달을 한 번 더 만졌다. 이것은 단지 그녀만의 변화가 아니었다. 스티븐, 신병들, 심지어 사령관까지 모두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약속을 지켰어요,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해남 마을은 천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작게 느껴졌다. 좁은 거리들이 전통 가옥과 최근의 현대식 건물들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졌다. 5회의 부재는 장소와 돌아온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다. 공항에서 내려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천희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구입한 부지의 열쇠였다. 그녀의 가슴이 기대와 두려움으로 뛰었다. 꿈이 현실로 변하는 것은 새로운 책임을 의미했다. 버스가 오래된 산길을 오르내리며 천희는 할아버지가 그녀를 처음으로 산으로 데려갔던 그 아침을 떠올렸다. 얼마나 작고 두려웠는지, 그리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얼마나 단단히 잡아주었는지. 세상은 넓고 가혹하지만 네 안에는 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단다. 그가 말했었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멈췄을 때 천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았다. 작은 환영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어른들, 그녀가 알던 얼굴들, 그리고 몇몇 낯선 사람들. 김천희 씨,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다. 마을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했다. 제 이야기요. 미국인들을 이긴 한국 여성, 불가능한 사격을 한 청소부. 뉴스에 나왔어요. 천희는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명성을 원한 적이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구입한 부지는 산비탈에 위치해 있었고 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사격을 가르쳤던 곳과 똑같은 위치였다. 사격장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현지 건설업자들이 그녀의 세심한 감독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 많은 창문이 필요해요. 그녀가 건축객의 동쪽 벽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제 할아버지는 항상 자연광이 사수의 가장 좋은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밟으며 천희는 떨림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였다. 할아버지의 영혼을 기리는 성지였다. 첫 번째 밤, 그녀는 임시 거처의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달빛 아래 희미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사격장 기초 공사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메달을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약속을 지켰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천희는 작은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다. 미국 최고의 사수들을 굴욕시킨 한국인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가 인근 마을들에 퍼졌다.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격장이 언제 준비될지, 그녀가 제자를 받을지 물었다. 특히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80이 넘은 노인이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빗속에 서서 작업을 지켜보았다. 천희가 그에게 다가갔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너는 김재성의 손녀구나, 그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을 가졌어. 그녀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빗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수원 전투에서. 그는 내 목숨을 2번 구했지. 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드셔야겠어요. 그 오후 그녀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었다. 전쟁 이야기, 비극과 영웅적 행동의 이야기, 할아버지가 결코 나누지 않았던 비밀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유머, 그의 충성심, 그의 동정심. 그는 항상 내 이야기를 했어. 노인이 말했다. 그의 작은 독수리. 그는 네가 하늘을 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
그날 밤 천희는 건설 계획을 변경했다. 메인홀에는 할아버지와 한국전쟁에 다른 영웅들을 기리는 작은 박물관이 추가될 것이다. 그녀는 단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정신을 보존하는 곳을 만들고 있었다. 부지를 돌아다니며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할아버지가 그녀를 가르쳤던 때와 똑같이 느껴졌다. 소나무의 향기, 바다의 짠 향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약속의 무게를 지닌 미래의 희망. 그녀의 손이 포켓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아직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했다. 젠킨스, 로드리게즈, 왕. 그들은 그녀의 여정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는 그들이 이것도 보기를 원했다.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의 유산은 단지 한국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다를 건너 뻗어나갔어요. 김재성 훈련센터의 공식 개장 이후 2년이 흘렀다. 단순한 사격장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변모했다. 전 세계의 엘리트 사수들, 군인, 올림픽 선수, 열정가들, 이 국제 언론이 김 메소드라고 부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해남까지 여행했다. 이른 새벽 센터 2주년 기념일을 맞아 천희는 준비 작업을 살펴보며 단지를 걸었다. 사격장은 완벽한 상태였고 표적은 100m에서 인상적인 5,000m까지 다양한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다.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한국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주 건물은 교실, 첨단 시뮬레이터, 그리고 한국 사수들의 역사에 헌정된 작은 박물관을 갖추고 있었다. 메인홀 중앙에는 군복을 입은 김재성의 확대된 사진이 방문객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의 손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이름을 빛냈소. 오랜 친구여. 그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천희는 돌아서서 이 상사, 아직 살아있는 할아버지의 전쟁 동료 중 한 명을 만났다. 92세의 나이에도 그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놀라셨을 거예요. 그녀가 분주한 단지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아니, 노인이 미소 지었다. 놀라지는 않았을 거야. 자랑스러웠겠지, 그래. 하지만 그는 항상 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 홀이 점점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천희는 한국의 군 장교들, 정부 관리들, 지역 주민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문이 열리고 특별한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였다. 젠킨스, 로드리게즈, 왕, 이제 미국 프로그램의 수석 강사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제 스티븐 소령이 된 스티븐 상사가 클라크 사령관과 함께 들어왔다. 이 축하 행사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젠킨스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으며 설명했다. 결국 당신의 유산의 일부가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살아있으니까요. 공식 행사 중 12개국의 군 대표들이 센터의 훈장을 수여했다. 천희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은 세 대륙의 특수부대에 의해 채택되어 절대적인 정확성이 필수적인 작전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녀의 연설 차례가 왔을 때 천희는 다양한 청중,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아시아인들 모두 국경을 초월하는 전통에 대한 존경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보았다. 제 할아버지는 진정한 사수는 결코 표적을 보지 않고 연결점을 본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완벽한 사격은 지배나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무기, 바람, 거리 사이의 조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조화.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눈이 스티븐의 눈과 만났다. 때때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거리는 미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 상호 존중으로 측정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난 후 왕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국에서 당신의 방법론을 도입한 이래로 그가 말했다. 합격률이 3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졸업생들이 다른 종류의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사려 깊고, 더 집중되고, 더 균형 잡힌. 천희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격의 목적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기념식 후 스티븐이 그녀에게 상자를 건넸다. 제가 당신의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상자 안에는 미국 특수부대 명예 메달이 있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인정이었다.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가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불가능한 사격들을 했는지. 우리 탄도학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논쟁합니다. 천희는 미소 지었다. 그 대답은 당신의 엔지니어들을 기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단지 물리학이나 수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해해 온 것이었어요. 마음, 몸, 의도 사이의 완벽한 결합. 해가 질 무렵 손님들이 떠난 후 천이는 혼자 가장 먼 사격장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의 산들이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둘러싸인 채 그녀는 5,000m 거리에 단 하나의 표적을 설치했다. 이론적으로 여전히 불가능한 거리.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얼굴에 바람을 느끼며 나무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잠시 그녀는 어린 시절처럼 할아버지가 그녀의 자세를 부드럽게 조정해주며 그녀 옆에 있는 것을 느꼈다. 당신을 위해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 사격의 울림이 계곡을 가로질러 메아리 쳤고 세대의 유산, 전통이 혁신을 만나고 동양이 서양을 만나고 겸손이 탁월함을 만날 때 불가능한 것이 단지 도달할 새로운 지평선이 된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그곳에서 5,000점 떨어진 곳에 한 표적이 지켜진 약속의 완벽한 표시를 받았다. 그날 밤 천이는 센터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면서 작은 제단에 멈춰 섰다. 할아버지의 사진 아래 그녀는 그의 오래된 메달과 그녀 자신의 새 메달을 나란히 놓았다. 과거와 현재, 한국과 미국, 전쟁과 평화 모두 하나로 연결되었다. 당신의 메아리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사격에서, 모든 가르침에서 당신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두 개의 메달을 비추었다. 하나는 오래되고 닳았지만 다른 하나는 새롭고 빛났다. 함께 그들은 완전한 원을 이루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여정이 손녀에 의해 완성되었다.